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금리 인하와 주식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주식이 좋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PD님이 소형주, 그러니까 러셀 2000 미국 소형주가 금리 인하를 하면 좋다며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맞나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를 딴 데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요, 이게 제가 이제 금리 인상 그 후에 동결, 금리 인하 동결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를 이제 보시죠. 자, 금리 인하 기간을 보면요, 2000년부터 2001년 이때는 러셀 2000이 좀 올랐습니다. 그죠? 2002년부터 2003년 이때도 조금 올랐어요. 자, 근데 2007년부터 8년에 금리 인하가 있었거든요. 이때 러셀 망했습니다. 마이너스 38%. 그리고 2019년부터 20년까지 이때도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이때도 러셀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망할 때, 그리고 망할 때 떨어진 폭이 그 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금리 인하를 언제 진행을 하는가, 보통 경기가 박살나기 직전 또는 이미 박살난 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사실 연준도 금리를 내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지표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 내리지. 근데 지표가 이미 꺾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실물 경제는 많이 악화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 침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늘 이제 후행성으로 연준도 금리를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주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나스닥 코스피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나스닥은 러셀보다 더 심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2000년, 2001년 이때는 러셀은 올라줬는데 나스닥은 떨어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요때 딱 한 번만 좋았어요, 나스닥이. 네, 그리고 2007, 8년 이때도 나스닥 작살났죠. 그리고 2019년, 20년 이때도 나스닥도 별로 수익이 안 좋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코스피도 똑같은 흐름을 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 특이하게 2000년, 2001년 요 구간은 좀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니까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한테 좋은 거는 뭐냐? 금리 인하 후에 동결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금리를 5%에서 2% 내려, 그 다음에 2%를 한동안 가잖아요. 그걸 우리 동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결기 때 대체로 주식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5%에서 0% 내린 그 구간에는 주식이 별로인데 0%로 내려가지고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2008년부터 15년 동안 7년 동안에 제로금리로 쭉 갔거든. 이때 러셀, 나스닥, 코스피 수익이 꽤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코로나 직전에 금리를 빵으로 쫙 내렸잖아. 그리고 한 2년 동안 여기 저기 이제 동결로 갔잖아요. 이때 보면은 러셀, 나스닥, 코스피 수익 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그 시기에는 주식이 빠지는데 다 인하하고 동결하는 그 시기에는 주식이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도요, 보통 주식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때 주식이 크게 나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경기가 막 비실비실한데 금리를 빡빡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도 보통 주식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것인가? 네, 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소 11월, 길면은 연말 연초까지 큰 재미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미국에서 돈을 푸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돈을 이제 미적미적하고 늦게 풀면은 주식시장이 계속 그때까지 비실거릴 거고, 좀 빨리 풀면은 좀 더 빨리 반응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참고로 낙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꽤 빨리 돈을 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대선이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워렌 버핏, 이분도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것도 저한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애플 포지션을 절반으로 줄이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23년 5월에 거기 오마하 가가지고 워렌 버핏 만날 때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애플, yeah, so great, yeah.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뭐 두 번째 차가 있고 아이폰이 있으면은 그 둘 중에서 뭘 먼저 팔 것 같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차를 먼저 팔겠죠. 아이폰을 팔겠습니까? 애플 이런 말씀하시다가 절반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그것도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드디어 채권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보면요, 금리 인하 구간 이때
이때 TLT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죠. 얘가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 번 다. 그죠? 예, 작년 11월부터 제가 강조를 했죠. 금리 인상을 딱 한 다음에 인상한 후에도 한동안 동결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5.5%로 인상을 해놓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동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결기, 인상 후 동결기 그리고 인하기에는 채권이 강하다라고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장기채 금리가 1%만 내려도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거의 2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니까요, 채권이. 예, 근데 그 단기채 금리를 연준이 낮추면 장기채 금리도 보통 따라 내려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면은 장기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채권 산 사람들은 만세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또 근데 반대로요,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동결기를 봐봐요. 그 후에 동결기. 그때가 이때 그리고 이때잖아. 이때는 채권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미 좋았잖아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7년 구간이거든요. 7년 동안 33% 보면 별로 대단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TLT가 상승 중입니다. 제가 이때쯤 들어가거든요. 작년 10월 이 언저리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쫙 올라져가지고 와 채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한 12월부터 5월까지 비실비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민망했죠. 왜냐면 제가 23년 말에 3대 자산은요, 미국 채권, 미국 주식 그리고 코인입니다 막 이랬거든요. 미국 주식과 코인을 얼추 맞췄는데 이제 채권이 이 모양이라서 제가 조금 이제 민망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에 들어간 게 뭐 대단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산 배분 일환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두 달 동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중에 침울하고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좀 구체화된 다음에 이때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후에 좀 더 세게 반등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 이런 것도 분명히 같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가가지고 요때까지 갔는데 다시 요 정도 수준은 다시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자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때보다 더 높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요약, 금리 인하기에는 보통은 주식이 하락하고 미국 국채가 상승합니다. 여기서 강조할 거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안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다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주식이 올라가고 채권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매번 그렇지는 않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모르고 타이밍 못 잡겠다 하면 그냥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주식, 채권 둘 다 사면 돼. 아주 심플하죠. 이걸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제 희망회로는 미국 정부가 또는 연준이 돈을 크게 풀 거야.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거고, 근데 11사 정국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11월부터 다시 우주의 기운이 와가지고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쫙쫙 간다라는 게 제 희망회로인데 2년 전처럼 제가 맞기를 기도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